여러분은 노화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 풀리지 않는 피로감,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는데도 늘어나가는 뱃살. 그런데 같은 나이에도 누군가는 저속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하루에 15분 투자로 가속 노화를 늦추는 방법,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인사이드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교수 안철우입니다. (40대인들) 보면 60대처럼 보이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대개는 호르몬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호르몬 관리를 잘 관리하면 가속노화를 저속노화로, 질병에 걸린 몸도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인체는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의 일생은 고작 25일에서 30일, 한 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모든 몸의 세포가 새 것으로 교체되고요. 이 가속노화라는 것은 이전보다 덜 건강한 세포로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오는 거죠. 저속노화라는 것은 이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세포로 교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호르몬의 균형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요, 아침에 깨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밤에 잠들고 있을 때도 호르몬은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우리 생명이 탄생되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기능을 조율하는 지휘자,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인데요. 예를 들면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는 코티졸, 또 이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성장 호르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0가지 정도 있고요. 심지어 이 호르몬의 종류가 4,000가지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4,000가지가 되는 호르몬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20대 후반까지 쭉 나오다가 3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점차 분비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노화의 속도가 한층 빨라진다는 거죠. 노화의 속도에 관계하는 대장 호르몬이 있는데요. 40대 중반에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같은 성 호르몬이 있고요. 60대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고요. 70대 후반에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거든요. 항상 일정한 속도로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늙었고 3단계로 단계씩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40대 중반에는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성들, 남성들이 모두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알코올과 지방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간, 이런 어떤 간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60대 초반에는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지켜준 면역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대 후반에는 근육량이 감소되고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이게 다 성장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노화하고 관련된 가장 큰 장기는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혈관입니다. 결국 혈관이 노화가 되면 전체적인 노화가 더 부추기게 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전달되는 고속도로가 이 혈관인데 이 혈관이 문제가 되면 아무리 호르몬이 잘 나와도 택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에이징이 심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안티 에이징 한다고 하는 것은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혈관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우리가 아침에 깼을 때 없어져야 되고 또 잠을 푹 자게 하려면 또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멜라토닌이 감소하게 되면 정말 가속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멜라토닌도 이 가장 좋은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멜라토닌은 10시에서 12시 사이. 그 2시간의 멜라토닌이 최상급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수면 시간을 많이 이제 자더라도 그때 멜라토닌을 획득하지 못하면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이 면역과도 관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멜라토닌이 떨어져서 잠도 못 자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우울증과 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는 행복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나와줘야지만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우울증이라든지 갱년기 우울증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노화가 표현되는 장기가 피부거든요. 피부부터 늙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멜라토닌은 피부의 색깔을 관계하는 호르몬입니다.
원래 멜라토닌이나 호르몬의 의미가 멜라닌 세포를 이렇게 관계되는 호르몬이다 해서 이름을 멜라토닌으로 지은 거거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가 끼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호르몬이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이 호르몬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르몬은 비타민과 달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비타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비타민 사서 잘 섭취해야 되겠지만 호르몬 누구나 다 자기가 분비할 수 있거든요.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저는 그 100명의 의사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호르몬들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느냐? 서카디안 리듬, 나의 하루의 생활, 1년의 생활이 나의 호르몬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갖다가 한 반잔 이상 드시면 끈끈한 혈액이 그러니까 묽어지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게 되면 비타민 D도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꼭 먹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침은 꼭 먹어줘야지만이 하루의 호르몬의 시계를 제대로 시동을 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꼭 가볍게라도 견과류라도 드시고 특히 삶은 계란 같은 거 드시면 좋고요. 점심을 드시고 나서 10분 있다가 또 산책을 하고 또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적당한 어떤 건강한 간식 같은 거 드시는 게 저녁에 폭식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도 좀 일찍 드시고 8시 이후에는 과식을 하거나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이 코티졸은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부터 서서히 떨어지면서 몸이 쿨다운 돼야 되고요. 다시 코티졸이 떨어지면서 임무교대하는 게 멜라토닌인데 이 멜라토닌이 저녁 때 많이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둡게 하고 조명도 신경 써야 되고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보다 약간 서늘한 방에서 자고 그 멜라토닌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40도 이하로 반식욕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불면증이 치료가 되죠. 나의 어떤 호르몬을 리셋할 수 있는 생체 시간표를 지금부터 작성을 하시고요. 나한테 맞는 간단한 15분 정도의 실천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한 3주 이상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호르몬은 리셋될 수 있고요. 건강해질 수 있고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식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단순당이 많은 간식은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단백질이 좀 있는 간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짭짤하지 않은 육포라든지 단백질이 있는 간식들은 좋은 간식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질이 많은 간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간식이죠. 그래서 그런 당질 같은 것들이 없으면 또 맛이 없으니까 당질을 좀 섭취를 한다 그러면 복합당질 또는 단순당이 있으면 단백질을 갖다가 같이 드시게 되면 건강한 간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그러면 이제 기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름 같은 경우도 보통 마가린이라든지 어떤 쇼팅이라든지 튀김 같은 것들은 물론 당지수도 올리고 당독소도 많이 생기니까 안 좋은 기름인데요. 기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라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갖다가 원충해 주는 스펀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기름이 들어와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때문에 건강한 기름, 예를 들면 오메가3나 오메가6가 같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간식을 저희가 건강한 간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올리브유 드시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단, 이 올리브유도 칼로리가 있거든요.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적당이라는 게 보통 티스푼에 한 반 개 정도, 하나 정도 이렇게 드시면 식욕 호르몬을 갖다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정도의 올리브유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원충 장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그 어떤 건강한 호르몬 습관을 갖는, 루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 꼭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 비타민 D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비타민 D는 영양제는 아니거든요. 비타민 D는 사실은 호르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데 굳이 먹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요즘 시대에는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단순히 뼈 건강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면역과도 관계되어 있고요.
대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